그 드린 것 중에서 한 장짜리 있죠? 요거 현금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 예, 그거 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반에 마지막 시간에는 분계 연습을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후반 되면은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현금 100만 원과 그 다음에 상품 50만 원, 그다음에 비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죠? 개시했죠. 그래서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못 외웠잖아요. 뭐 못 외웠냐면 요거 아직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분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으면 차변 이거에다 맞추는 건데,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누구 입장이라 그랬죠? 회사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대변. 우리가 누구 입장이라고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면은 차변,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현금 얼마 갖고 오셨어요? 사장님이 100만 원.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왜냐면 현금 갖고 왔으니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근데 늘어나서 차변이긴 한데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뭐냐면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야.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 다음에 상품. 예. 제가 모든 반에서 다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상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제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 예. 예, 만들어서 파는 거. 상품은요? 예, 사다가 판매하는 거. 그래서 둘 다 파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이제 사다가 팔았냐, 만들어서 팔았냐,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상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품 얼마요? 5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비품 얼마 갖고 오셨대요? 20만 원. 그래서 비품 얼마요? 20. 그래서 참고로 얘네들 다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비품도 자산 증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170. 자본 증가.
비품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집기류나 비품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냉장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현금 30만 원을 무슨 은행에 당좌예금했죠? 한양은행. 거기에서 당좌예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당좌예금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게 무슨 예금이냐면은요,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뭐 발행하기 위한 거요? 수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TV 보다 보면은 뭐 공수표를 받았다는 둥 막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죠. 네,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그게 요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에 가입을 하시면 수표를 주거든요. 은행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금액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수표 발행하는 거.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거 잘 좀 봐주시고요.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 가서 예금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은행 가서 예금할 때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단 돈을 들고 은행에 가겠죠.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돈을 주나요? 아니면 은행 직원한테 돈을 받나요? 네, 돈을 주죠. 그러면 제가 아까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거기 뭐가 나갔냐면은 현금이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현금. 그 다음에 얼마 나갔냐면 30만 원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통장에다가 돈 넣었는데 그 통장의 이름이 무슨 예금인 거예요? 당좌예금인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요? 30. 자산의 증가.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분개한 다음에 입력하면은 3점이에요. 근데 입력은 되게 쉬워요. 입력은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지는 이유는 입력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입력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분개가 어려워서 떨어집니다. 분개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매입의 뜻이 뭐죠? 매입. 네, 매입은 산 거예요. 그럼 사면은 돈이 들어오게 될까요? 나가게 될까요? 네, 사면. 매입이잖아요. 사면은 상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맞죠? 그러면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상품 얼마치 들어왔어요? 50만 원.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상품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돈으로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샀죠. 네, 일단 답 먼저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외상 매입금 50만원 부채의 증가. 일단 적으시고. 그리고 혹시 이면지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이면지 몇백 장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적으실 때 이면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 외상 엄청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실제 실무에서도 외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는 관행인데 없어져야 될 관행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돈 안 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외상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써요.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 해서 총 4개를 많이 씁니다. 외상 관련돼서. 그래서 위에 거는 언제 쓰냐면은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땐 위에 거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위에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관련이 없어. 그럴 땐 어디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네, 그거는 가지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뭐 프린트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해드리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끔씩 인포 가서 얘기하시는데 수학 관련된 건 그냥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냐면 인포 거쳐서 오면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외적인 거는 인포에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수학 관련된 건 그냥 얘기하세요. 왜냐면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면 되죠. 뭐. 그리고 유인물을 인포에다 얘기하시면은 또 인포가 또 저한테 얘기하면 또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다이렉트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카톡으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요즘 부부들도 카톡으로 대화한대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야, 물 가져와. 이것도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있어요. 대화가 불편하신 분. 제 친구도 사람하고 잘 대화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와이프분이 외국분이시잖아요.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갖고 저 새끼 저거 장가 어떻게 가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와갖고 간대요. 해외로. 그냥 놀러 가나 보다 그랬더니 장가 가러 간다고. 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라고요. 지금 애가 셋.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뭐든지 다 누구랑 결혼하냐도 중요하지만 잘 사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위에 거 쓰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판매하고 관련 없으면 밑에 거 쓰는 거예요. 미수금하고 뭐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책상하고 의자. 우리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써요? 네,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는 걸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10,000원. 근데 왜 차변이냐면 구입하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 비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책상하고 의자를 사면 책상하고 의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러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에다가 밑줄 치세요. 뭐 발행이요? 수표 발행. 그러면 수표 발행하면 이거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네,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요? 10,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앞으로 적금도 나오고 예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용 건물. 그래서 보시면 5번 보시면은 건물 샀잖아요. 건물은 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 얼마치 사셨어요? 4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몇 달 후에 주기로 했죠? 네,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판매와 관련 있고 밑에는 판매와 관련 없는 거죠. 거기 보시면 지금 영업용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용 건물이요? 영업용 건물. 그러면 영업용 건물이면은 파는 걸까요? 안 파는 걸까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파니까 뭐요? 미지 급금 얼마요? 400 부채의 증가. 그래서 왜 미지급금을 써야 되냐면 건물은 파는 거 아니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뭐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초반에는 헷갈립니다. 왜냐면 처음 하시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근데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해결돼요. 왜냐면 저희가 시험 볼 때쯤 되면은 1000문제 가까이 풀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래서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이었죠? 외상 뭐요? 매출금 얼마요? 30만 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쓰면서 아 자산의 감소야. 근데 왜 감소냐면은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분개를 잘 하시려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요. 아, 이거 읽고,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현금을 받아서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소모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분개라 그랬죠. 분개가 되게 희한한 게 같이 하면은 좀 풀리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요. 저야 뭐 이 공부를 20년을 넘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분개 어려워요. 왜냐면 솔직히 다 어렵다가 아니고 좀 특이한 분개들 간혹가다 시험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자주 푸는 거야, 솔직히. 자주 푸니까. 그래서 거기 소모품이라고 나오면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소모품 B라고 나오면 비용.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뭘로 처리하라가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할게요. 근데 시험 볼 때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 보시면 구입했죠.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입하면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소모 품 얼마예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 뭘로 드렸어요? 예, 현금 줬죠. 주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15,000원. 근데 왜 대변이냐면 나갔단 얘기는 이제 현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뭐요? 감소. 그리고 잘 안 헤어지시는 분은 조그만하게 그 차대변 하나 적어서 계속 보세요. 이게 초반에는 솔직히 잘 안 돼요. 저도 다른 공부할 때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도 똑같고 다른 공부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버티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비트코인으로 한 3억 가까이 이르신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을 안 팔고 3년 동안 버텼으면 지금 20억이래요. 근데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액이. 네. 그래갖고 이게 버티는 게 뭐든지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뭐 하는 거다? 예, 이기는 거다. 승리하는 거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든지 다.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왜요? 버티면 나중에 더 큰 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버티면 더 큰 게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11월 달부터 풀어주기로 했잖아요. 11월 달부터 조금씩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쯤에는 위드 코리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지 맞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풀어주게끔 그래서 8명 이상 앉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줄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버티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솔직히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도 와이프랑 밥 먹으러 안 나가요. 네.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진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나가더라도 포장해 갖고 와서 집에서 먹지 식당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와이프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하셔서. 그래서 요즘에 저기가 난리잖아요. 배달만. 네. 근데 이제 배달도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폭발시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돈 쓸어 가려고. 네. 그래서 저기 아마 해외여행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료, 수도료.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보시면은요. 전기료, 수도료를 수도광열비라 그래요. 그래서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료 4만원이고 수도료 15,000원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네, 55,000원이에요. 우리가 돈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이 아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끼는 게 대부분 비용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5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수도는 알죠?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자가 빛광자예요. 우리가 빛 내려면 이걸 쓰셔야 되죠. 전기. 그래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요즘 이거 많이 써요. 가스요금.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요금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요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요금도 되고 전기요금도 되고 가스요금도 되고 난방요금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분계. 그리고 분계할 때 쓰는 요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 저희가 분계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금액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뭘 쓸 거냐? 계정 과목. 그래서 제가 해석을 초반에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아 얘는 언제 쓰는 거구나. 왜냐면 어차피 그 타이밍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은 아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랑 난방요금일 때 쓰는 거네 라고 기억이 나면 시험장 가서 고득점이 되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은 간당간당해지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시험 진짜 잘 내요. 어떻게 잘 내냐면 60점대로 떨어지게끔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60점대로 떨어져요. 저희는 70점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60점대로 떨어지면 아마 열받을 거예요. 저도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69점으로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열받아갖고 눈만 감으면 아깝게 틀린 문제가 머릿속에서 두웅둥 떠다녀요. 벽을 보고 있으면 벽에 그 문제가 나오고 진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냐면 떨어지면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공부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힘들 때 좀 더 힘든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힘든 게 지속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도 안 좋게 결론이 나신 분들 꽤 있죠.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슬프긴 한데 이게 그 스트레스가 되게 오래 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때려치면 되지. 때려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만뒀을 때 다음 직장이 거기보다 더 안 좋은 데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을 때 근데 요즘에는 간혹가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연락 오시냐면 회사 생활이 힘들대. 그러면 저는 요즘에 하나만 물어봅니다. 지금 입사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개월 됐대. 그러면 2달만 버티라 그래요. 왜냐면 1년 채워야 뭐 받을 수 있죠? 퇴직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이제 들어간 지 3개월 됐대.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고민 좀 해보시라고. 왜냐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버텨. 너 나오면 할 거 있어? 딴 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과거엔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한번 고민 좀 해봐라. 예. 너무 힘들면 그만둬라. 왜냐면 예전하고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면 저도 좀 약하기는 해요. 예전보다 스트레스 받으면 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 그거를 쌓아놔요. 쌓아놨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공무원 선택했잖아요. 극단적 선택.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직장 상사가 괴롭혔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아버님도 극단적인 선택하셨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직장 상사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딴 데로 전금 보냈대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참 버티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요. 종종 연락 오거든요. 간혹 가다 한 번씩 힘들다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9번 보시면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뭐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초반에는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상품 40만 원을 뭐 하셨죠? 매입했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4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뭐 발행하셨어요? 네, 수표 발행했어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요? 40.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통장은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분개하실 때 이런 건 없어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아는 거 먼저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이달분 신문구독료. 근데 신문구독료는 모르겠죠?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5,000원을 뭘로 지급하셨대요? 네,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은 현금 지급했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요? 현금 얼마요? 5,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걸 뭐라 그러냐면 도서인쇄비라 그래요. 그래서 도서인쇄비는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도서인쇄비는 말 그대로 도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뭐요? 신문, 그 다음에 뭐 잡지, 잡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거 많이 써요. 명함 인쇄하는 거. 그래도 우리 명함 회사 가면은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징크스 만들지 마세요. 저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다녔었던 회사에서도 부탁드렸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명함 만들어주고 나서 싸웠는데, 저는 이상하게 명함 받으면 한 달 안에 그만둬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징크스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거 안 만드는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다닌 회사 면접 볼 때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희한하게 명함 받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명함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개월쯤 되는 때에 출근을 했는데 내 책상 안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명함이. 그거 받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10,000원 때문에 싸우고 그만뒀어요. 한 달 안에.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징크스예요. 그래서 징크스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함 이런 거 없어요.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거고, 왠지 명함만 보면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네,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차변에 뭐 들어왔죠? 거기 현금 받았다 그랬으니까 뭐요? 현금. 그래,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하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틀렸어. 틀리면은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 가시면 틀리면 집합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리가 틀린 거 12개 잡아줬거든요.
저 하나 틀렸거든요. 대리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면 혼나니까 속으로만 이랬죠. 너가 틀린 게 더 많거든요. 하나 틀렸다고 아주 그냥 온유월에 모나듯이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틀리냐? 내가 가르쳐 주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본인은 그 회사 다닌 지 20년 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 회사 다닌 지 2달 된 사람인데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틀리겠어요? 2달 된 사람이 더 많이 틀리겠죠. 근데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갑을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대리님한테는 내가 을이잖아요. 대리님이 나한테는 갑이고.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회사 가면. 그 다음에 상품 팔았죠. 이거 내일 또 볼 건데 상품 판 거는요. 상품 매출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팔면 제품 매출. 그래서 정답은 상품 매출이고 상품을 팔면 돈 벌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수익.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업 듣다가 못 적으신 거 있으면 제가 요거 나중에 프린트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최종 정리하시면 되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는 이분법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이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 설명드립니다. 이분법을 쓰는데 요 이분법이 뭐냐면 상품을 살 때에는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 때에는 무슨 매출이라고 쓰는 거예요? 상품 매출. 이렇게 상품 하나를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몇 분법이라 그래요? 이분법. 근데 왜 우리가 이분법을 쓰냐면 얘 때문에 이분법을 써요. 모든 프로그램이 이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게 이분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분법을 쓰셔야 돼요? 이분법. 원래 이론에는 단일법, 이분법, 3분법, 5분법, 7분법, 9분법까지 있거든요. 이론에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프로그램 쓰는 회사잖아요. 그 프로그램 쓰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몇 분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2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응접 세트. 그래서 응접 세트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찻잔하고 주전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걸로 볼게요. 뭘로 볼 거냐면은 비품으로 볼게요. 근데 회사마다 이건 다릅니다. 왜냐면 찻잔하고 주전자 1년보다 짧게 쓸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비품은 일단 1년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었던 소모품 있죠. 요거는 몇 년 이내여야 돼요? 1년 이내. 그래서 소모라는 게 쓰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안에 없어지면 소모품, 1년 넘어가면 뭐요? 비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요거를 비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볼 거라고요? 비품. 그래서 차변의 비품. 얼마예요? 18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외상은 이렇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품은 파는 걸까요? 안 파는 걸까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 아니면 뭐예요? 미지급금. 근데 지금은 미지급금이죠. 왜요? 샀으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요? 18만원.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3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13번 보시면 상품을 매출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출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매출. 네, 나가죠. 팔았으니까.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얼마치 파셨어요? 6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 상품 매출은 수익이야.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벌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많아졌죠. 뭐의 증가?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대금은 돈 받았나요? 외상으로 했나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파는 거 뭐라 그러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그리고 특히 분기를 잘 하려면 이거 연습을 초반에 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답 보고 지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상 매출금이지? 그럼 봤더니 상품 팔았네. 상품은 판매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초반에 답에다가만 너무 열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왜 슬픈 얘기냐면 과정이 있어야 뭐가 있죠? 결과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과정은 안 봐요. 너 열심히 했니? 이런 건 안 보잖아요. 뭐만 보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만 보죠. 그럼 자격증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열심히 한 거는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고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 외상매입금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리고 오늘은 15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아무리 늦어도 40분까지 오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9시 반까지 오세요. 그리고 수업 끝내는 거는 되도록이면 1시 20분으로 끝낼 겁니다. 20분 전후로 해서. 왜냐면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거는 9시 반까지인데 9시 40분까지 오시면은 상관없고 가시는 거는 1시 반까지인데 1시 20분 이후부터는 지장 없으세요. 현금으로 줬죠. 줬으니까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40. 자산의 감속.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외상 대금 때문에 돈 준 거죠. 외상 매입금 40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15번 외상매입금 25만원을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아까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네,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 나갔어요? 네, 25만원 나갔죠. 자산의 감소. 예금은 무조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네, 차변의 외상 매입금. 왜냐하면 돈 갚으려고 통장에서 돈 준 거잖아요. 부채에 뭐요? 감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분계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해보는 수밖에. 그래서 하면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